강의를 또 맡으면서 '아 나의 삶은 좀 멋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뭣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지금 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지만 그래도 아메 사업을 재밌게 하고 있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래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디 갈 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오후에 보면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돈과 시간도 있고 건강한데 외로워. 외로움도 많고. 근데 우리는 아메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하드를 넣어봤고요. 그래 제가 요즘 지내고 있는 저의 삶이거든요. 요거는 경주의 교동이라는 곳인데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지금 저기 하얀 옷 둘이 같이 입은 제가 이번 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네 가서 파트너하고 공부하는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어 가지고 지금 한 6개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몸도 날씬해지고 뉴트리아트 먹으면서 저기 리더님이 새쌍둥이 엄마예요. 네. 네. 새쌍둥이 엄마인데 저보다 나이는 3살 어린데 아기가 10살. 네. 딸, 아들, 아들. 근데 진짜 너무너무 잘 열심히 잘 살더라고요. 애들 케어하면서 아메이 사업도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메이를 만나서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어려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네 목요일마다 갈 때마다 인증사진 찍고 여기는 원래 제가 월요일 아침 10시에는 여기 삼산에 근처에서 카페를 하는 파트너가 있거든요. 파트너하고 그러니까 스폰서님과 또 형제 파트너하고 항상 홈미팅을 하는 시간인데 거기는 지금 미팅하고 있고 저는 여기 강의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기는 저 리더님은 카페를 하면서 40 초반에 아직 어려요. 많이 어린데 아들이 이제 5학년 네, 축구 선수를 꿈꾸면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케어하고 있는 리더님이고 네 저는 같이 운동하다가 만난 리더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스폰서님 강혜영 다이아몬드 스폰서님하고 지지난주에 4월 초인가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저의 이제 그 경주 파트너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정말 이게 일인지 여행인지 모를 정도로 아침에 같이 경주로 드라이브 가면서 미팅하고 재밌게 즐겁게 차 마시고 얘기하고 또 그러면 그죠 우리가 또 움직이면 우리 또 PB가 뜨잖아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같이 또 지원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두 분이 이제 끝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두 분이 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하고 스폰서님을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요. 그 옆에는 우리 얼마 전에 미팅 있었잖아요. 펑션. 그래서 이제 고케언즈 앞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네요. 스폰서님과 같이 이렇게 이제 재밌게 홈미팅 하다 보면 시간이 일주일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네, 하루가 그렇잖아요. 10대에는 배로 가고 20대는 40km. 네, 저는 50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 속도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다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 책에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에 보면은 현금 흐름 사부면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인플로이, 셀프 인플로이, 그다음에 비즈니스, 오너, 인베스터 이게 네 가지 중에 우리는 어디에 해당할까? 누구나 다 여긴가에 어딘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란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성공적인 기업 및 기업 몇 개를 떠올려 보라. 또 그들의 성공이 고객, 판매사원, 공급자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도 생각해보라. 우리는 국영TV, 방송국들을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당신은 네트워크를 찾거나 구축함으로써 미래의 경제적 성공을 거머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넷 중에 하나 인플로이, 공급자의 생활을 하다가 다들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 정말 직장 다 때려치고 싶다. 늘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얼마 전에 시댁에 제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시댁에 저희 남편이 이남 이녀 중에 막내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저랑 5살 차이가 나니까 나이가 좀 많죠. 58. 이제 곧 이제 임원이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아주버님 세 분은 이미 이제 다 퇴직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을 뭔가를 하시는데 정말 그래도 명함이 있을 때 즐거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또 뭔가 너무 건강하고 젊기 때문에 뭔가를 또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려치고 싶다는 저희 남편을 부러워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사보면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보면 여기 60세부터 30년간 매월 500만 원씩
연금을 받기 위해서 나이별 적립금이 딱 나와 있어요. 60세부터면 저희 남편 따지면 저희 집안에도 이렇게 저희 집에도 이미 닥쳐온 미래거든요. 2년 뒤면 60세인데 한 달에 지금 받는 월급만큼 5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연금을 저희 남편 얼마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보면 내가 나이가 65세 돼서 받는 연금이 얼마지 나오거든요.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으니까. 근데 200만 원 가지고 저랑 남편이랑 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60세부터 30년간 매월 1,000만 원씩 연금을 받기 위한 나이별 적립액을 보니까 와 너무 30세 250만 원씩 넣어야지 나중에 60세부터 5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30년 더 넣어야 되는데 250만 원 벌기도 힘들잖아요. 자녀 초년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돈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 사업으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 저희 스폰서님이 강현정 스폰서님이 에메랄드 때인가 제가 듣기로 한 달에 적금을 몇백만 원씩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수입을 계속 저금으로 하셔가지고 그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저금을 할지 돈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는 돈으로 미래 준비가 힘들기 때문에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를 보면 누군가의 소비는 누군가의 소득이 되죠. 그래서 이젠 소비자도 소비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해서 소득을 버는 시대예요. 요즘은 앱도 보면 돈 버는 앱 해가지고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이런 걸 찾아보니까 뭐 만보 걸으면 이게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쌓이는데 제가 한번 그걸 깔아봤거든요. 그 스텝 뭐 이렇게 걷는 거 제가 폰 들고 있으면 걷기를 하면 하루에 몇 번씩 걷잖아요. 근데 가방에 넣어두고 운전해서 다니니까 사실 그렇게 작정하고 걷지 않으면 만보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이어트를 시킨 소비자가 한 분 계시는데 나이가 60, 그러니까 한갑이시거든요. 근데 그 우리 거를 가지고 이제 디톡스를 하셔가지고 3kg를 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운동을 계속 하시라고 했더니 하루에 10,000보씩 걸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만보기를 깔아가지고 돈 버는 앱에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보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걸어서 포인트가 쌓여도 한 달에 그게 돈으로 환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뺄 수 있는 금액이 한 달에 5만 원. 5만 원 벌 수 있어요. 걷기로.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준비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우리가 어딘가에는 돈을 써요. 에어비앤비 여행을 가면 숙소를 잡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거를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연결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메이 사업도 네,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1인당 생애주기 적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로 일을 할 것인가? 소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노동소득이 있고 자산소득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0세부터 태어나서 28세까지 학교를 마치고 공부를 해서 이제 직장을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16세가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일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죠? 해서 하다가 이제 줄어들다가 이제 이땐 적자죠. 내가 돈을 벌진 않고 부모님 돈으로 쓰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키다 보면 계속 돈 들어가게 되고 28세에서 59세까지는 일단 돈을 벌 수 있겠죠. 뭐든. 요즘은 정말 일거리도 많은데 평생 직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알바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직장을 바로 못 구했을 때 그러면 뭐든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28세에서 59세까지는 내가 일을 하니까 네,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리고 59세에서 그 뒤로 우리가 100세, 120세, 지금 태어난 애들은 140세까지 산다고 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는 또 소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수입은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애 주기 적자 보면서 노동소득은 지금 한참 일을 해서 45세 되면은 최절정에 이르겠죠.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저희 아주버님들처럼 이제 60대 이제 중반 이렇게 되면 할 일이 없으니까 뭐 공공근로도 하시고 너무 하루 삶이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놀 수도 없는 거예요. 산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 그죠? 그래서 뭔가 소일거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주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조금 이렇게 있고 땅이 있으니까 옆에 이제 거기를 이제 어린이집으로 렌트를 해주셨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세가 끝나서 거기다 펜션을 지으셨어요. 근데 펜션을 짓는 것도 돈이 한 6억 정도 들더라고요. 경주에 집을 짓는데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그냥 지으신 거죠. 그러면서 놀리지 않고 그냥 이제
월세를 받는 거 이제 에어비앤비 해서 이제 경주에 사람들이 놀러 오니까 숙소 이제 렌트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소일거리가 되겠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있는 돈을 까먹으니까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펜션을 지으셔 가지고 이제 그래도 수입이 조금 형님이 일거리도 있고 하니까 엄청 건강해지시고 제가 저희 아주버님하고 형님이 되게 조금 엄청 힘이 이렇게 자기가 에너지가 많고 하니까 되게 조금 힘이 우리 집에서 조금 큰 소리를 치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일을 하시니까 손님들을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돈도 벌고 사람도 너무 이게 성품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 나이 들수록 일을 해야 되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또 노후에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조금 하시다가 몇 년 하시다가 이제를 거기를 내놓으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관리하는 것도 좀 힘들고 이제 땅도 이제 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돈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근데 팔려고 하니까 너무 단위가 크니까 쉽게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하고는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네,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볼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자, 아까 돈으로는 우리가 미래 준비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종잣돈이 있으면 그게 불릴 수 있겠죠, 재테크로. 그러면 부동산이나 주식 지금 잘 됩니까? 그죠? 주식, 저희 아들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산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미국 주식이 완전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부동산과 주식도. 그다음에 자격증, 재취업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영업, 제 아시는 분도 자영업 너무 잘 나가셨어요. 한 달에 매출이 막 억대 넘고 이랬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그 버텼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난대요. 직원분들도 안 자르고 그때 다 유지를 해서 직원들도 다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버티신 거죠. 그런데 그때 받은 대출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후폭풍을 맞고 있다고. 그래서 직원을 안 자른 걸 후회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자영업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그 소비자를 보면서 그렇게 힘들어한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국민연금? 아까 국민연금 그만큼 안 되죠. 그리고 자녀 교육에 올인, 다 올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의 생활비 이상의 연금성 자산성 소득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아메입니다. 제가 처음에 스폰서님한테 강의를, 아메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는, 너무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냥 내 제품 쓰고 캐시백 받고 근데 그 캐시백이 한 달에 2, 300 되고 여행 다닐 수 있고 이제 그거를 보고 달려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빠르진 않고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좀 늦지만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에 제가 꿈꾸는 삶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리치와 제이 베넨델이 두 분이서 만드셨는데 자신들의 삶뿐 아니라 가족 친지들까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고 이것이 아메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기업 이념은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파트너십, 정직과 신뢰, 책임감, 개인가치 존중, 자유기업가 정신 이런 정신으로 지금 널리 이제 계속 사업이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공을 하면 그죠?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 다 실천되는 이미 또 보여주고 계신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도 너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 제품을 보시면 유틸리 라이트, 아티스트리, 뭐 퍼스널 케어, 아메이 홈, 그다음에 이스프리 그리고 25% 라이드. 25% 라이드 계속 타고 계시나요? 저는 되게 힘들게 운동을 하다가 그거를 그만두고 1년 정도 운동을 좀 쉬다가 제가 필라테스랑 요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라이드를 계속 타요. 그러니까 요가 필라테스는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는데 25% 라이드를 그냥 매일 꾸준히 처음에는 욕심을 내서 10km씩 막 타니까 진짜 살이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배가 쏙쏙 들어가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계속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매일 5km 타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루틴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5km 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도장 찍는 거
네, 한 달을 지나고 보면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채운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10km를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센트 라이드를 타고 있으니까 저희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100세까지 살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집인데 이게 소파가 있고 그 옆에 라이드 보이시죠? 라이드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그 리플렉스 1699가 있어요. 발 마사지기. 그리고 소파 옆에 이게 제가 지금 핏빛을 잘 못해가지고 옆에 잘렸어요. 옆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L400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공간에서 L400 쓰고 자전거 타고 발 마사지 딱 하면 그냥 10분, 10분, 10분 이렇게 딱 세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침마다 유트리 라이트, 굿모닝 하고 계시죠? 네. 저 요즘 이렇게 미팅을 가면 파트너들하고 제가 월요일도 아침에 10시에 홈미팅하고 오후에 이제 제 파트너 중에 카페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희 집 앞에 저 이제 저기 덕가 이사를 갔는데 그 앞에 카페를 하고 있는데 파트너가 월요일 날 이제 4시에 이제 직원들을 다 쓰지만 본인이 낮 시간에 조금 일을 하거든요. 그 직원 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퇴근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저랑 이제 한 30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건강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화두가 많아요. 그래서 제 파트너가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위가 따갑고 막 이러니까 뭘 제대로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식습관도 너무 불규칙한 거예요. 카페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냥 2시까지는 커피 한 잔으로 그냥 계속 물을 타서 먹고 그다음에 저녁에 딸이 오면 이제 픽업해가지고 이제 학원 하다 보면 밤에 늦게 밥을 이렇게 먹으니까 속을 다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우리 프로틴이랑 화이보비치랑 이스트비랑 그거를 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식처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유티라이트를 이제 맨즈팩 먹고 유산균 먹고 효소 먹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몇 달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건강해졌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아침에 굶지를 않고 먹으니까 저도 아침에 이거 먹고 왔거든요. 아침에 저는 사과랑 이렇게 지금 올데이 비타민, 비전엘스, 그다음에 에사비 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먹는 거 매일매일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경주 파트너랑 고위 이모님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단톡에다 항상 공유를 해요. 왜냐면 혼자 힘은 약하거든요. 혼자는 내가 해도 되고 아 그냥 저녁에 먹지 이런데 단톡이 계속 올려야 되니까 서로 막 그게 이제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카드를 한번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이렇게 뭐 토마토도 먹고 오렌지도 먹고 주로 아침에 저는 사과를 먹습니다. 사과랑 이렇게 프로틴 거기 먹고 네 요거는 제가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짧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우리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너무너무 제품도 이쁘죠? 새로 나온 그 샴푸랑 이런 게 너무 패키지도 예쁘고 좋더라고요. 제가 그 리페어 샴푸를 친구한테 샘플링을 했거든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정수기랑 뭐 청정기랑 이렇게 더블 X를 먹고 있는 친구인데 제가 샘플링 했더니 저보고 뭐라냐면 똑같은 단발인데 제 머릿결이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아침 프로틴 먹고 이렇게 먹는 게 다르다. 그래 얘기했더니 본인도 이제 제가 샘플링 했더니 그 샴푸를 써본 거예요. 그래서 만났더니 기분이 그런가? 너무 머리가 좋대요. 근데 리페어 샴푸 한번 써보시면 진짜 머릿결이 바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샘플링 또 하면 이렇게 소비자들이 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엔비디아 CEO이신데 젠슨 황 이분이 한 영상이 우리 유틸라이트 비전과 조금 연결이 돼 있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And it's going to sound completely opposite of what people feel. You probably recall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0 years, 15 years, almost everybody who sits on a stage like this would tell you it is vital that your children learn computer science. Everybod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nd in fact, it's almost exactly the opposite. Nobody has to program. If I were starting all over again, I would realize one thing is the understanding of biology, human biology, so complicated, so hard to understand, living and breathing. It is also incredibly impactful. Complicated technology, complicated science, incredibly impactful. If I were to do it over again right now, I would realize that the technology to turn life engineering, life science to life engineering is upon us.
내용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울 때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다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생명학, 그러니까 생물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론은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애들한테 그런 걸 교육을 뭐 코딩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물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강과 뷰티는 누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 경험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헬스 앤 뷰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스폰서님이 이걸 우리 단톡에 올려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아 유틸라이트 비전이 이렇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되는 머리로 지금 코딩이라든지 뭐 AI 그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휴대폰에 본인이 깔고 있는 앱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면 챗 GPT 깔아 보셨나요? 챗 GPT로 요즘 뭐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막 그림으로 바꿔주고 막 이게 완전 열풍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작가들도 막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AI가 그거를 순식간에 그냥 사진을 바꿔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그죠? 제가 이렇게 제가 몸을 이렇게 운동을 해서 이렇게 몸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피부라든지 머릿결을 유지를 하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보는 거를 믿거든요. 물론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생물학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이 영상을 짧은 쇼츠를 보면서 우리 유트라이트하고 아티스트의 비전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요일마다 간다는 거기 경주의 파트너 있잖아요. 새쌍둥이 엄마. 그 엄마가 그 리더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처음에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알아보고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몸무게가 그러니까 키가 저보다 커요. 한 165 가까이 되시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처음에 제가 작년 여름에 만났을 때 조금 키도 있고 약간 이렇게 체격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애 셋을 동시에 이제 세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지쳐 있는 상태. 그리고 작년에 만났을 때 49세였거든요. 지금 50이 됐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조금 이렇게 그냥 약간 나이가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나이로 안 보이고 조금 본인도. 그래서 그때 본인이 갱년기가 약간 오려고 하는 애들을 이제 10년 정도 키우다 보니까 늦게 아기를 가졌잖아요. 50에 이제 애들이 10살이니까. 그런데 저를 보더니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하러 만났더니 저보고 이제 어리다는 거예요. 작년에 만났는데 본인보다 어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님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유틸라이트를 안내해 드리고 그걸 드시면서 이게 식단도 이제 토마토랑 이렇게 바꾸게 되고 이제 서로 이제 그거를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살이 엄청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빠진 거예요, 몸이. 그랬더니 얼굴도 너무 예뻐지고 젊어지고 본인이 느끼기에 본인은 다른 건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대요. 제 파트너가 또 이제 그러고 나서 12월인가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이제 정착을 하기로 해서 원래 전세에 있다가 집을 이제 새 아파트를 사게 됐는데 정말 제가 주변에 빚 없이 집을 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집을 이제 40평대를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면서 우리 그 애들 세 명이니까 원래 엠모스피 하나를 쓰고 계시고 원래 WS를 드시던 소비자였거든요. 제 파트너의 친구였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 방에 정말 그 방방이 청정기를 넣어주고 싶다. 그렇게가 블루를 하나씩 다 넣어주고 안방에 쓰고 계시고 근데 거실에 그 전에 샀던 아메크를 접하기 전에 샀던 L 땡땡이 있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가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한날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 새 공기가 나오는데 먼지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L땡땡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자기가. 이상하게 거실을 청정기를 돌리고 해도 뭐 집이 아무리 넓어도 청소 이렇게 시작하고 청정기 계속 들어가면 먼지가 별로 없거든요. 정리정돈을 잘하면. 그런데 이상하게 먼지가 보이더래요. 본인 눈에. 그래서 아메이 청정기를 딱 보니까 거기는 이제 안에 앞으로 빨래 들어가고 뒤로 이제 깨끗한 공기가 나오니까 너무 상쾌하고 아이들 방에 들어가도 그래서 이거는 당근 땡땡에 팔아야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이달에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제가 또 그 스카이를 넣으라고 얘기했더니 알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품력이 또 그렇구나. 근데 그분이 유트리라이트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 제품을 다 이렇게 올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청정기도 청정기지만 본인이 뉴트리라이트를 먹고 건강해지고 날씬해지니까 너무너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랬잖아요. 집도 대출 하나도 없이 이사를 갔고 그다음에 좀 자산도 있고 이러니까 본인이 다른 건 하나도 자기가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런데 뭐가 당당하지 못했냐면 몸이 너무 피곤하고 이렇게 막 갱년기도 오고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얼굴이라든지 피부는 되게 아까 보셨죠? 피부 하얗고 되게 예쁘시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얼굴이 막 처지고 이러니까 그거에 자기가 너무 자신이 우울했대요. 근데 요즘은 자기가 다 당당하대요. 너무 자신감이 뭐 이렇게 집도 뭐 그렇지만 자기 몸이 너무 건강해지고 예뻐지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모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모하고 너무너무 친해요. 이모랑 나이가 11살 차이가 나는데 막내 이모는 엄청 친해서 얼마 전에 캄보디아 여행도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그 이모님을 여행 가기 전에 지난달에 뭘 했냐면 본인이 하는 그거를 이제 디톡스를 시킨 거죠. 다이어트를 시키게 된 거죠. 아메이 제품으로. 그래서 그 이모님도 너무너무 3kg가 빠지고 아까 만보 걷는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파트너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자기가 몸을 바꿀 때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한 것도 아니거든요. 매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폰서님 내가 브랜드가 돼야 되겠다.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리더님은 진짜 빨리 캐치하시네요. 막 그랬거든요. 본인이 브랜드화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가 저랑 공부를 하면서 이웃에도 한 번씩 이렇게 정기단을 했겠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을 끼를 못 알아듣는 소비자도 있을 거고. 근데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친구는 이렇게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답답하다고. 이거 프로틴 하나 먹는 것도 그래서 스포너님 저 같은 파트너만 있으면 자기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리더님은 맞아요. 리더님이 브랜드화 되고 리더님 같은 파트너가 있으면 우리는 정말 함께 이뤄 나갈 수 있다 이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같은 파트너가 있어서 내가 너무 좋겠다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경주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리더님 진짜 저는 리더님 만나러 오는 목요일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경주 평소에도 그냥 저희 집에서 얼마 안 걸리거든요, 경주. 청량시 올리면 그냥 30분 만에 가니까 3, 40분 만에 가니까 맨날 카페 가서 커피 마시러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리더님하고 공부하러 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자기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제 관심을 가진대요. 뭐 이렇게 너무 살 빠졌다, 예뻐졌다, 뭐 이러니까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막 소비자들도 막 아침에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회원가입 시키고 제품 전달하고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빠른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명이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서 신뢰 쌓기를 할 때 내가 그냥 이웃에 알던 사람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웃으로 만나서 제품을 전달하고 이렇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냥 바로 아메이로 오픈하면 그 신뢰는 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뜸을 들일 필요가 없다. 제가 파트너를 보면서 그 또 느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신이 브랜드가 되면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유트라이트 아까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 기사 보셨나요? 유재석이 광고했던 멀티비타민. 우리가 대모할 때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맨날 대모할 때 보면 정말 우리 제품이 너무 좋은데? 이 생각했는데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우리 다들 예상한 듯이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오드가 기준치의 216%를 초과해가지고 다 거기 회사에서 수거를 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트라이트 비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제가 요거는 이제 책에서 찍은 건데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 사람들은 바쁘다, 늘 바쁘다, 또 감정에 쉽게 좌우된다. 따라서 언제나 훌륭한 스토리가 차디찬 통계 자료보다 더 큰 설득력을 발휘한다. 우리는 스토리텔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거 말하는 거. 그죠? 근데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당신이 틀린 답을 갖고 있지만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당분간은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오래 가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그래서 우리 아메 사업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옳은 방향을 가지고 있고 답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는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아메이가 뭔데? 그러면 아메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다 노동소득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자산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을 보시면 우리는 노동소득을 하면서 명함이 있을 때 자산소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광고 유통 비용이 소비자의 수입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고 그다음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써보고 그러거든요. 소비자들이 제 친구가 또 이렇게 은행에 근무를 해요. 그래서 제품을 잘 먹고 잘 쓰고 그다음에 이제 L400도 쓰고 이제 퀸도 쓰고 정수기도 쓰고 하거든요. 그래서 딸이 또 대학교에 이제 대구 있는데 거기 기숙사로도 뭐 이렇게 그저께도 주문을 하더라고요. 뭐 카로틴 뭐 이렇게 엘로케어, 유산균, 뭐 견과류 막 주문해서 보내더라고요. 본인이 못 챙겨주니까. 그래서 먹고 건강해지니까 그렇게 가족들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도 어, 맨날 그래요. 저거 주면 뭐 샘플 없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우리는 뭐 이렇게 샘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프로모션 했을 때 받는 미니어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항상 은행에 갖다 주고 그 옆에 직원들한테도 샘플링 해주고 그다음 우리는 바로 본품이 샘플이기 때문에 먹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100%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샘플링을 많이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여기는 우린 중간 유통 마진이 결국 우리가 다 광고 유통 비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제품 가게 광고비는 우리가 못생겨서 내는 비용이라고 막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네, 건강해지면 네, 우리가 광고를 할 수 있고 그 중간 유통 마진을 우리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달하고 공유하고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를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전에는 이렇게 슈퍼나 할인점이나 인터넷 백화점에서 생필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바로 연결과 공유를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폰서, 그 다음에 AB가 있다고 봤을 때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오신 분 이거 다 들어보셨죠? 네, 한 번쯤은. 그런데 스폰서가 나한테 알리고 나도 제품을 쓰고 나도 AB한테 연결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누가 똑같이 2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때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을까? 보너스를. 처음에 다들 S를 꼽기도 하고 어떤 사람 A를 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이라 했잖아요. 광고 유통. 그래서 광고하고 연결을 많이 한 사람한테 보너스가 많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S도 아니고 AB도 아니고 U 당신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썼을 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아메이는 내가 소비하고 내가 전달한 거, 내가 광고한 것까지 다 내 매출로 잡아줍니다. 매출이지 수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출은 다 20, 20, 20 썼다고 했을 때 똑같이 자 S는 전체 매출이 80만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60만이 되겠죠. 그래서 아미 보너스 플랜 여기 테이블인데 1차 보너스는 21%에서 이제는 24%까지 있어요. 그죠? 1100만, 1500만까지 했을 때는 24%, 그리고 2차 보너스 6%가 있고요. 3차 보너스는 루비 뭐 MD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뭐 이런 플러스 보너스가 있겠죠. 네, 저는 아직 파운드 PT라서 네. 연말 보너스까지 받아봤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거를 테이블표에 따라서 이제 보너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폰서는 80만을 썼기 때문에 네, 60만이 넘고 120이 안 되니까 6%입니다. 그리고 6%를 했을 때 48,000원. 그리고 당신은 60만을 썼잖아요. 내가 쓰고 AB한테 알렸으니까 그래서 6%라고 가정했을 때 36,000원. 그러면 스폰서는 48,000원 나로 인해서 48,0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내가 다 가져오면 안 돼요. 내 파트너가 세 사람과 같이 나눠 썼잖아요. 그래서 36,000원 빼주고 나니까 12,000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혼자 쓴 게 아니고 세 사람 같이 썼잖아요. 제 파트너는. 그래서 20만, 20만, 6천 원, 6천 원 빼주고 나니까 3만 6천 원에서 12,000원 빼주고 나니까 2만 4천 원. 자, 그러면 누가 많이 받았죠? 네, 파트너가 당신이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한테 알렸기 때문에 저는 파트너만 바라보고 있은 거죠. 근데 파트너는 두 사람한테 알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알린 사람이 네, 수입이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선착순도 아니고 그래서 노력순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중에 시작한 사람부터 보너스를 다 제해주고 나머지가 알아서 딱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제 파트너가 그때 이사를 하면서 청정기 세대랑 정수기도 바꿨거든요. 정수기랑 그때 한 제품 한 500만 원치 샀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갔는데 제가 또 그런 경우 처음 봤네요. 미팅 하다가 카페에서 스폰서님 이렇게 청정기 뭐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담으니까 막 500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지만 안 놀랐죠. 우리가 하나하나 전달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개념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전달이 되고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보너스가 엄청 나온 거예요. 50 얼마인가 나오잖아요. 그 퍼센티지를 하면.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 파트너가 기뻐하면서 정말 너무 좋대요. 그래서 그 파트너는 매달 제품을 유틸라이트 먹고 이러니까 혼자서 엄청 9% 12%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시백이 몇십만 원씩 매달 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캄보디아 여행을 갔는데 자기 남동생 부부가 이제 조카랑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사나 봐요. 그래서 자기 이모랑 친구랑 이제 세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그러니까 4월에 여행을 갔죠. 얼마 전에. 근데 3월에 이제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 동생네한테 갈 때마다 항상 선물을 준대요. 본인이 이제 동생한테 이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동생이 고생은 물론 돈을 잘 보고 있지만 조카도 있고 해서 용돈을 100만 원 두거나 달러를 이렇게 주고 오나 봐요. 그런데 저랑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동생이 아무래도 타지 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잘 먹고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더블S를 갖다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조카가 이제 초등학생이고 하니까 유산균이랑 그다음에 데일리랑 이렇게 제품을 갖다 줘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거 필요한 걸 하니까 이게 한 번씩 이제 들어가게 되면 외국에 있다 보면은 필요한 거 한국에 막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쿠팡으로 뭔가 올케가 주문을 해서 자기 집에 보내면 제 파트너가 그거를 챙겨서 이제 갈 때 바리바리 싸들고 간 거예요. 보통 여행이 아니 엄청 짐이 많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미 제품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박스를 그리고 이제 그 올케 친정 어머니가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이제 그 김치를 또 보내야 돼서 김치를 그 스트로볼 2박스 짐이 그래갖고 그 차지를 물었대요. 너무 무게가 오버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안 돼서 WS도 팩 다 빼가 지퍼백에 다 넣고 그 박스를 다 버리고 유산균도 박스 빼고 다 넣어가지고 꽉꽉 채워서 갔대요. 그래서 제품을 한 100만 원 넘게 사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선물해 가면서 여행 가기 전에 너무너무 설레하는 거예요. 동생이 정말 잘 먹고 캄보디아에 자기가 암의 씨앗을 뿌리겠다. 그런 개념으로 그런 마음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매달 또 캐시백을 받게 되고 또 동생이 또 제품 먹고 좋아지고 또 우리 자기 조카가 조카 영양제를 사가길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에 대한 우리는 씨앗이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이달에 캐시백이 나왔다고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에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보너스 테이블이 있잖아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은 나로부터 해서 3명의 파트너가 3%를 하고 나도 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내 총 PB가 120만 PB 이상이 되면은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핀을 주거든요. 그러면 브론즈 파운데이션 월에서 한 15에서 20만 원 정도 캐시백이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다시 내가 해봤으니까 브론즈 빌더가 빠졌네요. 브론즈 빌더는 내가 15%를 하면서 파트너가 6%, 9%, 9%. 그죠? 그러면 내가 브론즈 빌더 SP를 갈 수 있는 초석을 만들 수 있는 브론즈 빌더거든요. 그러면 그 키트도 주잖아요. 우리 그 제품도 체험해 보라고. 제 파트너도 그 지금 여기 울산에서 카페 하는 파트너도 브론즈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선물 그 키트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오후에 가는 거기 파트너도 브론즈 빌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선물도 받고 캐시백도 받고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서 내가 브론즈 빌더를 해보면 내 파트너를 또 그렇게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카페 하는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한테 뭐라고 하냐면 SP를 하는 거는 우리가 가게 하나 하는 거랑 똑같다. 물론 돈의 속성은 다르지만
그죠? 아메이에서 SP가 되면은 자산을 구축하는 거고 당장 파트너는 카페를 해서 수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2, 3천만 원 매출이 떠야 되잖아요. 직원들 쓰고 하니까. 그래서 SP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1,000만 점을 이상 하는 거다. 1,000만 점을 이상 하는 거면 우리가 사실 매출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오늘은 이게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PB랑 BB를 1대1로 그냥 계산을 해서 우리가 똑같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원래는 1,000만 점을 하려면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천만 원의 매출이 떠야 돼요. 그죠? 제가 아시는 분이 자영업을 몇 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하면 직원 하나 쓰고 주방에 한 사람, 홀에 한 사람 쓰면은 한 달에 매출이 얼마가 떠야 될까요? 그 가게가 유지하려면? 저는 자영업 하는 소비자를 보면서 약간 그 구조를 조금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SP의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직원을 써서 그 매장을 돌리려면은 한 달에 2천만 원은 매출이 떠야 그죠? 지금 월급 주고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다들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손님 올 때는 다 이렇게 손님들을 커버하더라고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2천만 원 매출이 뜨려면은 우리가 30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70만 원 정도 하루 매출이 떠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돼서 SP가 되면은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 매달 매달 보너스도 많이 되는 그죠? SP가 정말 값진 핀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점을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내가 유지를 해서 3달 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GP 금처럼 단단하게. 그다음에 6번을 SP를 하게 되면 플래티늄. 네. 그러면 정식 사업가가 돼서 네, 핀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매달 매달 12달을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한다. 그러면 SP를 12달을 한다 하면 매달 매달 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고 그다음 연말에 일시불 보너스로 한 1,500 정도 많으면 그 볼륨 따라 틀리겠지만 1,500에서 한 2천만 원, 많으면 2천만 원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연봉으로 따지면 매달 매달 받는 보너스 300, 그다음에 연말 보너스까지 하면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5월 달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든요. 우리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네. 그 연봉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파운더스 PT까지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고 처음으로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게 되면은 여행을 네, 호주를 보내줍니다. 네, 저도 사실은 호주 여행 도전 중인데 만만찮지만 네, 꼭 해내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전 트립 케언즈 요게 매장에 있는 거를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앞부분에 내가 꿈꾸는 삶은 내 일이 평생 있고 매년 여행 다니고 그리고 자녀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저희 또 꿈이고 또 저희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비전 트립, 여기 비전 트립이라 되어 있잖아요. 리더십이 아니라.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비전 보너스 비전 트립에 시작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6년, 3년, 6년 우리가 보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인 해가 올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핀이 지금 다 이상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올해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바깥에 뭐 다들 너무 힘들다 하지만 네, 힘든 속에도 해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저 자신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는데 그래서 케언즈를 해내야 되는 이유고 지금 우리 다 같이 해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면 아미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아미는 어떤 건가? 그래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죠? 와이프가 돈을 벌면 부부 관계는 당연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저기 남성 리더님. 그리고 초기 가입비가 없고, 그 다음에 의무 구매량도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역전,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 그리고 물가 연동되는 소득, 그죠? 예전에는 PB가 50%만 되는 게 아니고 원래 70% 정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PB는 기준치가 되는 거고 그 기준이 됐을 때 BB에 곱해서 돈을 보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BB가 바뀌지 않는다면 물가는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1,000만 점을 5년 전에 1,000만 점 한 거랑 지금 1,000만 점 한 거랑 5년 뒤에 1,000만 점을 했을 때 보너스가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생활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물가 연동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PB는 조금 낮아지지만 BB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SP만 해도 300만 원이 넘는 물론 파트너 소비자들이 뭐 몇만 원씩 가져가는 소비자들도 있고 본인이 쓴 만큼 캐시백을 돌려받는 거니까 그래서 아메이는 내가 노력한 만큼 네, 받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SP를 열심히 구축해 놓으시면 그 네트워크가 만들어 놓으시면 그다음에 계속해서 1,000만 점이 굴러가겠죠. 제가 매달 어떻게 2천만 원, 3천만 원 매출을 네, 어디가 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공부하고 쌓이고 쌓이는 게 해서 소비자 네트워크가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무한대의 소득입니다. 소득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비전트리, 비전 보너스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소득의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해내기만 한다면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다이아몬드만 해내도 뭐 한 몇 억, 7, 8억이 된다고 막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는 무형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가게를 하시는데 그 가게 사장님의 그 부모님이 다 교사 출신이시래. 두 분 다. 부부 교사. 근데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 교사로 교직으로 퇴직하셨거든요. 교직 계시다가. 그런데 저희는 아버지가 만약에 먼저 돌아가시면 엄마한테 70%가 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 400만 원 정도 받으시면 엄마한테 한 250만 원 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너무너무 당당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분이서 사시는데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 아시는 분은 자기 시부모님이 다 두 분 다 초등교사로 퇴직하셨대요. 그런데 퇴직하시고 나서 아버지, 시아버지께서 2년 전인가 돌아가셨대요. 너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조금 몸이 계속 조금 그러셨나 봐요. 그랬는데 그 일시불로도 타시고 연금도 돌리셨는데 그래서 많지는 않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본인 연금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게 70% 어머니가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달에 수입이 많으시겠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근데 자식한테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셔가지고 자식한테는 상속이 안 돼요. 부부 간에는 그 공무원 연금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되는데 자식한테까지는 안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메인 어때요? 상속이 되잖아요. 내 자식한테까지 줄 수 있는 네,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를 만나지 못했거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뭐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제 친구도 아들을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홍대도 보내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뭔가를 잃어본 사람들은 그 얘기가 통하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는 한 끗 차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게 우리 모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꿈꾸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오늘 이 강의를 혹시 처음 들으신 분이 있다면 초기 사업자가 계신다면 뭘 해보시냐면 내가 꿈 목록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메 사업의 가장 큰 자산은 나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꿈이 없다면 내가 절대 행동하지 못해요. 그죠? 아침에 저도 오늘 강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스케줄을 잘 이렇게 보다 보면 요때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염없이 흐트러지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네. 그래서 항상 내가 루틴 매일 내가 하는 루틴 있죠? 그래서 그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좀 귀찮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갖고 싶은 거, 그다음에 가고 싶은 곳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들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어학연수를 못 보내줬었어요. 근데 외국에 대한 약간 좀 로망이 있어갖고 저도 그런데 아들을 제가 고1 겨울 방학 때 이제 런던을 한 달 보내주게 됐어요. 그냥 저희 신랑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집에서 자빠져 있느니 보내라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한 달을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면서 애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한 달 동안 영어 한다고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트이진 않겠죠. 근데 그걸 혼자 갔다 왔다 하면서 경험을 하니까 애가 생각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또 파리랑 런던을 또 한 달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두 번의 경험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경험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도 가서 너무 잘하고 전역을 해가지고 이제 2학년에 복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끝나고 금요일 날 서프라이즈로 왔더라고요. 이번 달에 안 온다 하더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결혼 기념일이라 가지고 어제 이제 남편과 아들과 우리 이제 기장이 또 갔다 왔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 기장 멸치 축제 저희 남편이 멸치회를 한번 먹으러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강의 준비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제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근데 오후 늦게 가게 된 거예요. 그 전날 이걸 만들어 놓고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갔더니 제가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 살지만 기장 멸치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저는 남편이 이제 고기를 낚시를 하기 때문에 늘 고기를 잡아와서 집에서 진짜 자연산 감성돔 뭐 이런 거 먹다가 그 갔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고요. 차가 밀려가지고 가다가 싸우고 돌아올 뻔했어요. 제가 운전하다가. 와, 그래가지고 찾을 데도 없고 겨우겨우 차를 대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깔아앉히고 갔죠. 그래 갔는데 대기도 너무 많고. 그래서 뭘 느꼈냐면, 아, 이렇게 붐빌 때 다니는 게 아니다. 저희 세 명은 별로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같이 다니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아, 별로 챙기고 이런 것도 없는데 우연히 이제 토요일에 다 모이게 된 거죠. 그래 갔는데 와, 진짜 내가 꼭 여행을 가야겠다. 아베이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것도 행복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축제 때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런 거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좀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옆 테이블에 음식이 늦게 나와가지고 그분이 엄청 화를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양보하고 막 그랬는데, 아, 정말 이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인상 쓰고 저건 좀 아닌데, 또 가게 하시는 분들 바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그 태도와 그거를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다르겠다. 그래도 어제 즐겁게 네 23주년 네, 점심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멋지게 제가 연말 보너스를 받아서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 음식을 한번 이렇게 코스 요리를 쌓야겠다. 또 그런 소소한 그런 소소한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이 소중함을 느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아름답게 매일매일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내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꿈꾸시고 오늘 꼭 꿈목록 다시 한번 적어보시고 네,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해보시는 오늘 OM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